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추경에서 농업 분야가 배제된 만큼 2차 추경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코로나19 농림축수산 분야 건의안을 발표하며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최근 농림축수산 분야 2차 추경 및 2020년도 예산 변경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모두 14가지로 농민이 체감할 수 있고 취약계층의 복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소농들 혹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요. 지금의 어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동시에 이제 농산물 판로 확대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자. 농어민위원회는 우선 농어가에 빌려준 정책 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농산물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매달 발생하는 정책자금 이자와 원금 상환액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할 경우 농업 분야에 2,160억 원가량 숨통이 트일 예정입니다. 동시에 대출 금리를 1% 인하한다면 360억 원 내외의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학교 급식 공급 농가와 업체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계약 연기로 계약 재배 물량을 출하하지 못한 농가와 산지 급식 공급업체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전국 5개 시도 친환경 학교 급식 계약 재배 농가들은 3월 한 달간 5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시도로 단순 추산해볼 경우 1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산지 급식 공급업체도 3월 피해액이 약 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긴급 경영자금 100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운영자금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농어민위원회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기존 35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시키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경우 취약계층 약 14만 6천 가구에 국산 농산물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복지 증진과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농어민위원회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금 확대, 주요 농산물 수매 확대 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한 정책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한편 농어민위원회의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정 협의 내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농어민위원회는 3대 주요 건의는 반드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정 예산 가운데 국비 2,656억 원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및 경북 경산, 청도, 봉화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건강보험료액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액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의 경우에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다른 종류의 감면을 받던 가입자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835만 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월 평균 4만 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월 평균 3만 1,306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생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건보료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이제 사회보험료잖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지원이 되니까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
정부는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을 위해 4월 중으로 지역 전자화폐 등 소비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소비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3월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로 수급액은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의 수급 자격이 해당되는 경우 1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비상품권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개정안에 대해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소농의 범위를 넓혀서 농가 간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논농업과 밭농업 간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6종류의 직접지불제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 즉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개정됐는데 이에 대해 농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안에 보완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농민의 길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건 정부 개정안에 담긴 소농의 정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정부는 소농의 대상을 경지규모 0.5헥타르 미만으로 설정했는데 현재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0.5헥타르 미만 농가는 4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민의 길은 기존 직불금 수령자의 절반도 안 되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해선 농가 간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개정안이 규정한 개인 지급 상한 면적 30헥타르를 절반인 15헥타르로 줄여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보다 많은 소농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농민의 길은 지적했습니다. 1,500평 정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한들 과연 농촌 사회가 그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거고요. 상한선을 15헥타 수준으로 낮추고 몇몇 되지 않는 농가에게 실제로 더 많은 돈이 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소농직불금에게 더 확대해서 주라는 뜻이에요. 아울러 농민의 길은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농업 비지능 지역에서 밭농업을 하는 농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적 직불금을 산정할 때 농업 지능 지역인지 여부를 먼저 가른 뒤 농업 비지능 지역에서의 농사가 논농업인지 밭농업인지에 따라 직불금 단가 차이를 크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밭은 비지능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 지역은 지능 지역이 한 군데가 없어요. 밭은. 논하고 밭에 비지능 지역을 분리를 시켜놔서 금액의 단가 차이가 나요. 제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비해서 박탈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생태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농가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금 확대 방안이 시행령에 담겨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농민의 길 측은 면적 중심의 직불금을 사람 환경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정부가 공언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변동 직불금만 폐지됐을 뿐 기존 직불금 통폐합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한 농식품 수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활용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을 손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식품 수출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달러당 1,28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는 수출 계약 시점과 대금 회수 시점 사이에 환율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수출 업체에 돌아가게 됩니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환변동보험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보험은 수출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환율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240원까지 올라가고 이러는데 보통 이게 1,150원이었거든요. 내렸을 때 돈이 들어오면은 업체에 손해를 많이 봐요. 업체를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유통공사는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농식품 수출 업체에 대해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 보험료의 95%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수출업체 종합 지원 시스템 사이트의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총 2억 5천만 원 규모의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출 사전 준비와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로 나눠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는 농식품 수출 농가에 최대 2억 원의 원료 구매 자금을 0.7% 저리로 융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 계획과 참여 방법은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 피해를 줄이는 지원 방안들이 등장하면서 수출 여건 악화로 고통을 겪는 농가와 수출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새로운 식량작물 품종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농촌진흥청은 기존 신품종 테스트를 강화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량작물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식량작물 신품종을 개발 보급할 때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변화에 맞는 신품종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이 커져섭니다. 농진청은 시장 지향적 연구 강화를 통해 소비 트렌드를 파악한 뒤 품종 개발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실시해온 신품종 테스트를 올해부터는 산업계와 협업해 진행하고 신품종이 갖는 우수성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농진청은 신품종 시장 테스트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미평가를 실시하고 전시회 박람회 등 관련 행사에 참여해 소비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매시장 경매사, 가공업체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케팅 지원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케팅 지원단은 테스트를 진행한 신품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케팅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장 평가를 마친 품종에 대해선 공동평가회도 개최합니다. 공동평가회에서 연구자와 생산자, 산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평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품종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그 품종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받아서 보완을 하는 시장 테스트를 좀 더 강화를 하고 품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행사 관련해서도 강화를 해서 품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급하는 데 기여하는 시장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장 테스트를 받게 될 신품종은 총 6품목 12품종입니다. 쌀은 영호진미, 예찬, 드레양, 미호가 있고 쌀보리는 백수정찰, 쌀기리는 대양이 있습니다. 감자는 대백, 골든볼, 들기름은 들샘, 소담, 맥주보리는 광맥과 흑호가 있습니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혈압조절 성분이 함유된 큰 품과 외식용 가공에 적합한 미호 품종을 개발해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2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정기 대의원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대표이사 사장에는 하승봉 전 농협중앙회 상무가 선출됐으며 임기는 26일부터 2년입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날 정기 대의원회를 열고 상임임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전무이사에는 유찬형 전 농협자산관리 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에는 이재식 전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장,
조합감사위원장에는 김용식 전 농협케미컬 대표이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5년 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집중조사에 들어갑니다. 도는 이들 37개 농업법인이 허위 계획서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부정 사례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내에서 생산된 학교 급식 납품용 친환경 농산물을 오는 4월 1일까지 롯데마트 전국 119개 매장에서 판촉 행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행사 품목은 감자와 오이, 버섯, 대파 등 16개 품목 122톤으로 부여 친환경 농업인 유통지원 사업단이 준비합니다. 도는 앞으로도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꾸러미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61곳을 활용해 제철 친환경 농산물 판촉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중당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농업 대책과 4.15 총선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중당은 코로나19 관련 중장기적 농업 대책을 수립할 비상대책기구 구성과 당장 출하가 막힌 농민들을 위한 긴급 구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민중당은 이날 농업의 공공성 구축을 토대로 한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등 15개 내용으로 구성된 총선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인삼과 홍삼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방에서 최고의 한약재로 꼽는 인삼은 면역력 강화와 항암작용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면역력이 건강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인삼이나 홍삼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이라던가 홍삼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예부터 노화 방지의 명약으로 알려진 인삼. 최근 미국 조지아 주립대 생물의과학연구소는 신종플루 등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데 홍삼 추출물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사포닌 성분이 홍삼 추출물에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라지, 양배추, 콩 등에 들어있는 사포닌보다 양리 효능이 뛰어난 인삼 속 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 진세노사이드는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암세포 생장을 억제하는 한편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삼은 진세노사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인데요. 특히 홍삼은 제조 과정에서 진세노사이드의 화학 구조가 변해 항암, 항염, 면역력 강화 등 양리 성분의 함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삼의 경우 따뜻한 성질이 강해 체온이 높거나 고혈압 질환자라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의 종류는 생육 환경과 가공 방법에 따라 나뉩니다. 생육 환경으로 구분하면 자연 상태에서 자생한 산삼, 인삼밭에서 기른 재배삼, 산속에 인삼씨를 뿌려 길러낸 장뇌삼이 있습니다. 또 땅에서 캐낸 그대로를 수삼, 수삼 껍질을 약간 벗기고 건조한 것을 백삼이라 하며 장기 보관을 위해 찌고 말리기를 반복한 것을 홍삼, 수삼을 익혀 건조한 삼을 태극삼이라 부릅니다. 생김새도 이름도 다양한 인삼. 그렇다면 질 좋은 인삼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인삼은 줄기를 잘라낸 흔적이 싱싱하게 남아있고 몸통에 주름이 없는 것이 상급입니다. 또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잔뿌리가 많은 것을 고르면 좋은 인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인삼과 꿀을 함께 드시면 쓴맛을 줄일 수 있고 부족한 열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양 만점 인삼 꿀절임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인삼은 솔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려 준비합니다. 머리 끝부분을 잘라낸 인삼을 1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열탕 소독한 병에 썰어둔 인삼이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면 몸에 좋은 인삼 꿀절임이 완성됩니다. 인삼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장기 보관할 때는 세척하지 말고 한 뿌리씩 신문지나 랩에 싼 뒤 숨구멍을 만들어 냉장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답답함에 멀리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꽃은 내년에도 아름답게 필 거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